안녕하세요. 24년 1월 23일 화요일 나를 키워 다 쓰고 가자. 낫키 독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키워드 대정의 할게요. 류호청 선생님. 네, 오늘의 키워드. 네, 나에게서 SNS란 소셜 네트워크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SNS는 생활 필수품이다. 생활 요즘은 필수품이다. 전화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화는 거의 상대방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락을 다 SNS로 하니까. 네, 좋습니다. 생활 필수품이다. 저는 세상과 공유하는 필수템, 네, 세상과 공유하는 필수 아이템. 필수 필수품. 아이템, 네, 줄여서 필수템. 요즘 젊은 애들이 다 필수템. 줄여 말하길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나에게 SNS란 용접이다. 용접은 이렇게 열을 가해서 이렇게 서로 시켜주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용접이다. 네, 저는 나에게 SNS란 세상과의 소통 창구다. 세상과의 소통 창구다. 네, 좋습니다. 정효원 선생님. 네, 저에게 SNS란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케팅 도구다. 개인적인 건 안 올려요. 마케팅 도구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SNS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생애들의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 포함된 내용이긴 한데 좀 굳이 저에게 SNS라는 거는 배움의 장이다. 다양한 세계와 접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다. 네, 그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SNS가 있어서 이렇게 또 연결된 것 같아요. 연결 맞아요. 괜찮네요. 연결. 음, 나중에 SNS로 연결해서 책 써도 괜찮겠다. 그죠? 네, 네, 이제 핵심 문장 낭독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독서 명언을 보면 존 러스킨의 자신의 책이 없다는 것은 가난의 심연과 같다. 거기서 벗어나라. 라는 명언을 한번 생각해보고 핵심 문장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이 아하 스트레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 마지막 문구를 한번 모아봤네요. 아하 스트레스 마이클 조지 페이지 212.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다.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성취하는 방법이다. 행복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지금 행복을 누려라. 세상은 당신의 평온한 웃음과 넉넉한 마음과 웃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질문.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여정, 성취 방법, 지금. 과연 나의 과연 나는 행복한가? 지금 누군가는 행복을 선택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행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상입니다. 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김승호 지음 188쪽입니다. 내성적인 성품은 병이 아니다. 더불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우월함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며 부드럽게 그러나 명료하게 말하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질문. 부드럽게 그러나 명료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의견 발표 시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 명료함이 좋다. 상대방이 지루해야 할 것 같고 집중력을 요구함이 많은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다. 그러나 간단 명료만 고집하다 보면 때로는 해야 할 말을 놓칠 때가 있어 아쉬울 때도 있었다.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의견 제시하려면 충분한 숙고가 먼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어투도 내성적인 성격에서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해 본다. 입니다.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 김종원, 페이지 17에서 25.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며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는 싫고 힘듦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는 것이 가치이다. 인생을 바꾸려면 가능성이 높은 쪽의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4가지는 술과 음식을 적당히 즐기고 금연과 운동이다. 변화는 느낄 가치를 미리 짐작하며 감지할 수 있다면 변화는 인터넷에 접속하듯 간단한 일이다. 질문, 독서를 통해 바뀔 나의 변화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1. 새로운 지식과 지혜의 업그레이드. 2. 질문을 통한 통찰력과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3. 평생 독서인으로 독서 습관 유전의 선한 영향력. 이상입니다. 선생님. 네, 코어 마인드 진아영. 무례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선긋기와 거리두기, 일명 선거요법.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적절한 선긋기와 거리두기는 나를 지키면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 없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려주는 사람은 바로 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한다. 상대의 무례함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설명하라. 나의 괴로운 감정을 호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간다. 질문. 나는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나 말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 사실 이 단락을 읽으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막상 그런 일들을 겪을 때는 감정이 먼저 올라와서 일단 말을 안 하게 되거나 그냥 손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되려 무시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나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서로 오해했던 부분을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는 현명한 태도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계속되는 무례함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냥 선을 긋고 멀리하는 태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손님의 선생님 안 들어오셔서 류호청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챙김, 사우나사 피로지음, 180페이지에서 195페이지. 긍정적 감정을 조장하고 내적 자원을 강화하며 행복을 키우는 7가지 수행. 1. 미소 짓는 명상. 2. 감사. 3. 관용. 4. 타인의 좋은 면을 보라. 5. 공감의 기쁨. 6. 경외심과 감탄. 7. 호의. 질문. 위 수행 중 특히 경외심과 감탄이 나에게는 많이 부족하다. 왜 나는 경외심, 감탄하는 마음이 부족했을까? 갑자기 늘어난 역할들, 아내, 엄마, 자식으로 살다 보니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았다. 지금부터라도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밤하늘의 별과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경외심, 감탄하는 감정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172쪽 포지셔닝이란 개념을 처음 정립한 잭트 아루트가 이런 말을 했다.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지만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이 내용을 글에 대비해보면 이렇다. 글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몫이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독자가 공감할까?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이 이해를 못하는 건 내 탓이라고 말씀하셨다. 내 표현이 애매한지, 명료하지 않은지, 독자의 입장에서 썼는지 검토해 봐야겠다. 독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설득력 있는 글이 되겠다. 쉽지 않으니 저널링을 쓸 때도 독자가 내 글을 읽는다면이란 가정을 하고 써보자. 이상입니다. 우리 고용경 선생님 안 들어오셨네요. 네, 김미영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네,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큰딸의 희생서사도 친정 어머니의 도우미 역할도 대가와 세세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고마워하는 것은 인간된 도리나 미안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돌봄 과도기에 핵개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자 독립체로 스스로를 관리해 폐 끼치지 않는 사회가 좋은 것인지
적당한 민폐로 서로의 정의, 관계 자본으로 쌓이는 사회가 건강한 것인지 그 정도를 합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삶도 도구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개인화가 되어가는 이 삶 속에서 도구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책에서는 나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존중이 결여될 것인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제시를 하였다. 나 역시 나 혼자만이 아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며 교류를 하며 나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핵개인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니다. 네. 최고의 글쓰기 연습법 베껴쓰기 송속기 페이지 91페이지. 로버트 그린이나 제프리 콜비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무엇을 얼마나 읽었나요? 무엇을 얼마나 썼나요? 책 몇 권 읽고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을 반드시 잘 쓰겠다는 당신의 의도가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당신이 수행하는 글을 잘 쓰게 되는 검증된 훈련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로부터 그 과정을 피드백 받나요? 그 프로그램으로 하루 얼마나 글쓰기 훈련을 합니까? 질문. 나는 무엇을 얼마나 읽고 무엇을 얼마나 썼는가? 글을 반드시 잘 쓰겠다는 나의 의도가 얼마나 담겨 있는가? 책 속의 질문을 보는 순간 아주 뜨끔하다.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만 있을 뿐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작은 반복밖에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미안하지만 원하는 마음에 비해 아주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 책 속에서 만난 질문이 매섭고도 감사하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핵심 문장을 나누니까 마음이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